펠레의 재림으로 불린 네이마르는 10대 때 이미 브라질에서 가장 주목받던 선수였습니다. 그는 드리블 기술과 볼을 다루는 감각이 남달랐는데 킬패스와 경기를 조율하는 플레이메이커 기질은 물론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해결하는 에이스 면모도 가진 슈퍼스타였죠. 네이마르는 스페인 명문 FC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이후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를 이을 차세대 축구 황제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부자구단 파리 생제르맹으로 갑자기 떠난 뒤 각종 사건 사고에 휘말렸고 잦은 부상까지 겹치며 아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펠레의 재림으로 불리는 브라질의 축구 아이콘 네이마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펠레의 재림. 1992년 2월 5일 브라질 상파울루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네이마르는 축구 선수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축구와 연을 맺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의 재능은 남달랐는데 11살 때 펠레, 호비뉴 등 브라질 최고의 선수들이 뛰었던 산투스 유소년 팀에 들어갔고 16살 때 1군에 콜업될 정도로 실력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행보 때문에 그는 브라질에서 자연스럽게 펠레의 재림으로 불렸습니다. 네이마르가 브라질 프로리그에 데뷔해 엄청난 활약을 펼치자 단숨에 유럽 빅클럽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 첼시와 레알 마드리드가 2009년 네이마르의 영입을 시도했죠. 하지만 소속팀 산투스는 물론 펠레 등 브라질 레전드들이 네이마르의 이적을 만류했습니다. 그 역시 마음을 다잡고 축구에 전념했습니다. 네이마르는 애초 2014년 자국에서 열릴 브라질 월드컵 이후 해외 진출을 모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이전에 해외 무대에서 실력을 검증받아야 한다라는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네이마르 역시 우물안 개구리가 되기보다는 도전을 택했습니다. 2013-14 시즌을 앞두고 그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배경입니다. 네이마르는 브라질 프로 무대에서 뛴 5시즌 동안 134경기에서 70골 35도움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FC 바르셀로나 입단. 네이마르는 8,820만 유로의 이적료로 바르셀로나에 입단했습니다. 구단이 그에게 갖는 기대감을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네이마르는 자칫 높은 이적료와 관심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는 이미 브라질에서 자신을 향한 압박감을 이겨낸 경험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네이마르는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리그 6라운드에서 알렉시스 산체스의 패스를 받아 리그 데뷔골을 넣었고 메시의 골을 도운 어시스트까지 추가했습니다. 또 24라운드 라요 바예카노전에선 환상적인 중거리 슛으로 스페인 무대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죠. 메시뿐만 아니라 산체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세스크 파브레가스 등 동료들과 좋은 콤비 플레이를 보여준 네이마르는 이질감 없이 빠르게 팀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는 입단 첫 시즌 41경기에서 15골 11도움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MSN 트리오와 트래블 신화. 바르셀로나 2년차의 네이마르는 큰 성공을 맛봤습니다. 2014-15 시즌 리버풀에서 루이스 수아레즈를 영입하며 네이마르 메시와 함께 무적의 삼각편대 MSN이 구축된 시기입니다. 메시, 수아레즈 그리고 네이마르는 서로 장점도 잘 어울리는 선수들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18라운드에서 탄탄한 수비로 정평이 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네이마르, 수아레즈, 메시가 차례로 득점하며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메시의 세 번째 득점 이후 세 선수가 나란히 환호하며 달린 모습은 세계 최고의 공격진 MSN의 탄생을 알린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3인방의 미친 화력은 시즌 내내 이어졌고 트래블이란 결실을 맺었습니다. 28라운드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 클라시코에서 수아레즈의 결승골로 리그 선두 자리를 탈환한 바르셀로나는 37라운드에서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 이적 후 들어올린 첫 리그 우승컵이었죠. 네이마르는 아틀레틱 빌바오와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 풀타임 출전해 결승골로 팀의 우승을 안겼습니다. 또한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유벤투스와 경기에서도 후반 추가 시간 쐐기골을 기록해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는 바르셀로나 입단 2시즌 만에 리그, 리그컵, 챔피언스리그 3개 대회를 모두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죠. MSN이 이뤄낸 성취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떠난 뒤 바르셀로나를 또 한 번 성공 시대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발롱도르 3위. 바르셀로나에서 트래블 이후 네이마르는 메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이을 차세대 축구 황제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2015-16 시즌 초반 메시가 부상으로 결장했으나 네이마르가 중심이 된 바르셀로나가 좋은 경기력을 유지한 것도 네이마르 대세론에 한 몫을 했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상황을 빗대 메시가 없으면 네이마르가 왕이라는 뜻의 매엄내왕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시즌 초반 페이스가 좋았던 네이마르는 리그 평점, 득점,
키패스, 드리블 등 공격 대다수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그는 특히 11라운드 비아레알전에서 펠레를 연상시키는 개인기로 득점해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이마르는 메시, 호날두에 이어 2015년 발롱도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네이마르는 화려했던 전반기와는 다르게 후반기에는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체력 문제가 드러났고 상대 수비수의 거친 견제에 고전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리그와 리그컵을 제패했지만 네이마르에게는 다소 아쉬운 시즌이었습니다. 캄프누의 기적. 바르셀로나 구단의 배려로 네이마르는 브라질 대표로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참가 후 뒤늦게 팀에 합류했습니다.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올린 그는 2016-17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전 PSG와 경기에서 기적을 연출하며 구단에 보답했습니다. 당시 챔피언스리그 16강 첫 경기 PSG 원정에서 0대4로 대패한 바르셀로나는 탈락이 유력했습니다. 홈구장 캄프누에서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실점 없이 최소 4골을 넣어야 했죠. 바르셀로나는 빠르게 3골을 넣었으나 PSG에 실점하면서 합산 스코어 3대5가 됐습니다. 모두가 포기했지만 네이마르는 달랐습니다. 그는 경기 종료 6분 사이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대역전극을 이끌었습니다. 캄프누의 기적으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바르셀로나는 8강에 올랐고 동시에 이 경기는 대회 역사상 최고의 역전 승리로 기록됐습니다. 다만 바르셀로나는 8강에서 유벤투스에 무너지면서 대회를 마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구 선수. 2017-18 시즌 여름 이적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네이마르였습니다. 그는 메시의 그림자를 벗어나 왕이 되길 원했습니다. PSG는 정확히 네이마르의 뜻을 알았고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고 그를 중심으로 팀을 재편해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네이마르는 8월 바르셀로나에 공식적으로 이적을 요청했고 PSG 행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그의 이적료는 무려 2억 2,200만 유로로 앞서 세계 최고 이적료였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폴 포그바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구 선수가 탄생한 순간이기도 했죠. 논란의 파리 생활. 네이마르의 PSG 행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더 많았습니다. 1인자가 되겠다는 그의 생각은 이해하지만 PSG가 속한 프랑스 리그왕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로 네이마르는 데뷔 전부터 압도적인 기량을 자랑했습니다. 갱강전에서 혼자 1골 1도움을 기록했고 무려 11차례 드리블을 성공했습니다. 실력과 별개로 논란도 많았습니다. 네이마르는 6라운드 올림피크 리옹과 경기에서 킬리안 음바페가 얻은 페널티킥을 차려다 원래 지정키커였던 에딘손 카바니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또한 구단 내 파벌을 조장한다는 의혹까지 이어졌죠. 여러 논란에도 네이마르는 시즌 절반만 뛰고 리그왕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리그 내 독보적인 활약 탓에 상대 수비수의 표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017-18 시즌 막판 중종골 부상으로 장기간 결정했던 네이마르는 2018-19 시즌 프랑스 리그컵 32강전에서 또다시 같은 부위를 다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논란은 계속됐는데 네이마르는 부상으로 챔피언스리그 16강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를 관중석에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팀의 패배 이후 화가 난 그는 비디오 판독 시스템 판정에 항의하기 위해 심판실로 찾아갔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한 프랑스 리그컵 결승전에서 상대 팬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성폭행 혐의까지 이어지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PSG의 문제아로 낙인 찍힌 네이마르는 이적 시장 때마다 친정팀 바르셀로나와 연결됐습니다. 파리 생활에 지친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로 돌아가길 원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액을 주고 네이마르를 데려온 PSG는 이적서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네이마르는 2019-20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 도르트문트와 2경기에서 모두 득점포를 가동하며 8강행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프랑스 리그왕이 조기 종료되고 챔피언스리그도 중단되면서 애매한 시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결과가 어떻든 네이마르가 PSG 이적 이후 보낸 새 시즌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미네이랑의 비극. 네이마르가 브라질 유니폼을 입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열린 2013년 국제축구연맹 컨페더레이션스컵이었습니다. 그는 대회 내내 뛰어난 기량을 뽐냈는데 특히 월드컵 챔피언 스페인과 결승전에서 쐐기골을 터뜨리며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활약으로 브라질은 자국에서 열릴 월드컵 우승 후보로 급부상했죠. 출발은 좋았습니다. 네이마르는 조별리그 개막전에서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2골을 터뜨린 데 이어 카메룬전에서도 골맛을 보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브라질은 16강전에서 난적 칠레까지 제압하고 8강까지 순항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와 8강전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이마르가 상대 수비수 수니가에게 허리를 찍혔고 척추를 다쳐 대회를 마감한 것입니다. 네이마르는 그라운드를 떠나며 눈물을 흘렸고 브라질 팬들은 박수로 그를 위로했습니다. 네이마르가 빠진 브라질은 콜롬비아를 2대1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는데 하지만 에이스가 사라지면서 브라질이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더불어 수비의 핵심 시우바도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하며 독일과 준결승전에서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브라질은 전차 군단 독일전에서 1대7로 역사적인 대패를 당했습니다. 미네이랑 경기장에서 열려 미네이랑의 비극으로 불린 이 경기에서 축구 제국 브라질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연이은 실점에 관중석에서 울음을 터뜨린 브라질 어린아이의 모습이 지금도 회자되는 장면입니다. 전의를 상실한 브라질은 네덜란드와 3-4의 결정전에서도 완패하며 쓸쓸하게 대회를 마쳤습니다. 2016 리우 올림픽 금메달. 네이마르는 조국의 올림픽 메달을 바치고 싶은 의지가 컸습니다. 그가 2016 코파 아메리카를 불참하고 리우 올림픽에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불안했습니다. 네이마르는 조별리그 남아공과 1차전, 이라크와 2차전에 부진했습니다. 두 경기 모두 브라질은 무득점 끝에 0대0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네이마르의 브라질은 3차전 덴마크를 4대0으로 대파하며 8강에 올랐고 콜롬비아와 온두라스를 연달아 잡아내며 대망의 결승전이 열리는 브라질 축구 성지 마카라낭으로 향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올림픽팀의 맞대결이지만 상대는 2년 전 브라질의 굴욕을 안긴 독일이었습니다. 네이마르가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기록하며 브라질이 산뜻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막스 마이어에게 실점하면서 결국 승부는 연장전을 지나 승부차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양팀 모두 4번째 키커까지 성공하는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마지막 키커 닐스 페테르센이 실축한 반면 네이마르는 침착하게 성공하면서 브라질의 역사상 첫 올림픽 축구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네이마르가 조국 브라질의 2년 전 굴욕을 안긴 독일에 통쾌한 복수를 한 셈입니다. 2% 부족한 제2의 펠레. 4년 전 브라질 월드컵에서 부상으로 아쉽게 대회를 마친 네이마르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성과를 내려는 의욕이 컸습니다. 네이마르가 중심이 된 브라질은 어렵지 않게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네이마르는 16강 멕시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8강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황금 세대로 불린 벨기에와의 8강전에서 침묵하며 브라질의 도전은 멈췄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5경기 2골이라는 저조한 활약을 보인 네이마르는 대회 내내 과도한 헐리우드 액션으로 비호감 이미지만 더 키웠습니다. 2019년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부상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치른 카타르와 친선전에서 다쳐 본선에 나서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네이마르가 없는 브라질은 대회 우승을 차지했고 네이마르 본인에겐 다소 우픈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이마르는 이미 A매치 101경기를 뛰며 61골을 기록, 브라질 대표팀 역대 통산 득점 3위에 올라 있습니다. 20대 후반인 나이와 그의 득점 페이스를 감안하면 최다 득점자 펠레를 넘는 건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펠레는 월드컵 3회 우승자입니다. 네이마르는 10대 시절부터 브라질 전역에서 대대적인 기대감을 받으며 제2의 펠레로 불렸지만 아직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진 못했습니다. 차세대 축구 황제라 불리기엔 2% 부족한 커리어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PSG로 이적한 이후 네이마르가 정체기를 겪고 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시각인데 바르셀로나 복귀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를 향한 갈망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네이마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축구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저희 남자라면 채널은 유튜브 최초 해외 유명 분석팀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스포츠 분석 경기는 방대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분석위원들의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한 경기 리듬 및 팀 운영 상태 등을 토대로 전문 스포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엔 100%가 있습니다. 적중률은 100%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수익률은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정보 공유방에 초대받고 싶은 구독자분들은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으로 문의 주세요.